내가 그래도 마음 공부를 인생의 후반부에 거의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불안의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행을 한 8일 정도 마치고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기다려왔고 조금 충동적으로 떠났지만 굉장히 즐거울 수밖에 없는 요소들로만 가득 찬 1일 1 마사지, 1일 1 수영, 1일 1 쏨땀 이런 느낌으로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거야. 이거 진짜 나의 행복한 순간이야 라고 의심 없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시간 동안에도 불안이 있더라고요. 우기에 갔거든요. 치앙마이 우기는 쉽게 홍수가 나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아무데도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오늘 진짜 홍수 나서 무릎까지 물 차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그런 불안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깨달았죠.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도 이 행복의 순간순간에도 불안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돌아와서는 다녀와서 더 아픈 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사실 허리가 좀 안 좋고 무릎도 살짝 더 안 좋아지고 해서 뭔가 서서 많은 걸 활동적인 걸 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나 이 무릎 가지고 앞으로 40년 어떻게 살지? 이거 앞으로 어떡하지? 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찾아오는 걸 봤습니다. 살아가면서 불안의 문제를 다 완전히 해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안이라는 이 마음의 상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에 이 상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대처하는 사람과 그냥 모르는 채로 평생 사는 사람의 삶의 궤적은 너무너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불안이라는 요소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이게 정말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이 과정 안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매 순간 깨어있는 태도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공교육이라는 형태 안에서 불안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다. 불안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보셨던 적이 있는 것 같은 분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달려갈지라도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불안이라는 요소를 한 번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학생 때도 이미 불안의 요소가 많죠. 꼴찌하면 어떡하지? 학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졌던 불안들은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안정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어떤 선택을 잘못하게 만들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되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불편한 느낌 이것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채 살아온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적입니다. 제 별명은 한때 걱정은이었고요. 지금도 걱정의 지수가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걱정과 불안을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불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내가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어요. 사연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이것을 분류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이었어요. 사연이 다 다르다고 해서 대책이 다 다른다면 우리는 불안이라는 그것의 이유가 달라질 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정신적인 자원이나 시간적인 자원의 낭비가 발생될 거예요. 따라서 불안이지만 이것을 일단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저는 뭐든지 다 분류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가 뭔가 분류를 하는 것을 물건에 대해서도 하지만 내 마음에 대해서 또한 더 한 뎁스 들어가서 내 불안에 대해서 좀 분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거를 읽어드릴게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묶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 개발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 불안함이 생긴다. 그리고 나서 그냥 회피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뭐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실체가 모호한 불안, 나의 모습에 대해서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불안, 결혼 상대를 고르는 것에 대한 불안,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불안, 이유를 모른 채 가슴이 뛰는 일상생활에서의 그냥 불안,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실감에 어떡하지? 라는 불안, 1인 독립의 현실에 대한 불안,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생기는 불안. 너무 제각각인 것 같죠? 저는 이게 한 카테고리로 묶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두 번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10년 이후에도 할 수 있을까?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아, 불안해. 내가 잘하는 일은 대체 뭐지? 나는 도대체 어떤 강점이 있는 거지? 이게 진짜 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나? 두 번째 카테고리고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정규직으로 취업 준비 중이에요. 이제 정말 해야 하는데 좀 무기력해집니다. 왜냐하면 큰 단계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렵고 무서워서 처음부터 회피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 세 번째 그룹. 제 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세 번째에 속합니다. 나이 44살. 주변 친구들은 가정을 이뤄서 잘 살고 있는데 정말 잘 살고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비혼은 아니지만 연애는 안 하고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여성인데요.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딱히 결혼이 급하지 않았고 에너제틱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결혼을 했는데 자산을 불리고 안정적인 시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나만 혼자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이제 거의 주말이나 휴가 때 친구가 없어서 혼자입니다. 굳이 만사에 잘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자꾸 잘 해내야 돼, 실수하지 말아야 돼 라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부담을 줍니다. 나 자신한테 자꾸 바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분류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제가 이런 분류를 말씀드리는 까닭은 여러분들도 이걸 분류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예요. 방식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이런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결혼 상대 어떡하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식으로 습관적 불안이 있는데요. 습관적 불안은 뭘 몰라서 오는 불안이 굉장히 큰 면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10년 이후에도 할 수 있을까? 나 지금 정규직 아닌데 이거 도전해도 되는 것일까? 라는 두 번째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성장 직전에 오는 불안이에요. 내가 지금의 상태를 좀 벗어나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사실 노력을 안 하고 있으면 제일 편하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과제나 새로운 목표, 지금 상태에 대한 어떤 불편함, 좋은 불편이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생겨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 왜 이렇게 살아도 되나? 결혼 못하고 있는데 이대로 나 괜찮나?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내가 결혼을 안 해서 생긴 불안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과거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 남자가 결혼하자 할 때 내가 좀 더 예뻤을 때 결혼했어야 됐나? 이런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이 불안을 다룰 수가 없어요. 이미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나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분명히 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세 번째, 어떡하지? 나 과거에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불안들은 내 생각으로 만드는 불안들. 이게 어떤 하나의 사연이 있을 때 다 여기에만 들어가고 여기에만 들어가고 이렇게는 아니지만 적어도 메인 포인트는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으로 만드는 불안은요, 몰라서와 무지에서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책, 비교에서 옵니다. 만약 내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나와 비슷하게 살고 있다면 결혼했어야 되는 건가? 나만 지금 집이 없나? 이런 고민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프랑스에 가서 살고 계시면 한국인으로서 하는 고민들을 안 했을 거잖아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남성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내는 자책이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내는 비교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설득이 되신다면 앞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살이 쪘다, 어쩌지? 이거 먹고 소 안 되면 어쩌지? 나 결혼 못하면 어쩌지? 친구 관계 없어져서 어쩌지? 이런 불안들이 있잖아요. 세세하게 다 기록하시고 3일 정도 되면 노트가 이만큼 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쯤 이것을 여기다가 이건 1번, 이건 3번인가?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내가 그리고 어떤 불안의 목록이 가장 많은 사람인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2번, 성장 직전에 오는 불안이 많다면 나는 정말로 문자 그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압도적으로 1번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지를 해결해야겠죠? 근데 아무리 사회적으로 똑똑하고 아무리 심리학책을 많이 읽어도 제가 말하는 무지는 정말 무식해 이런 게 아니라 삶의
깊은 진실을 제대로 접하거나 목숨 걸고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주하게 되는 어떤 인간 존재로서의 무지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 이거랑 관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영역을 해결해야 되고 마음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이런 영역들을 내가 좀 고전을 보던지 경전을 보던지 또 조금 쉽게는 심리학책을 보던지 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건 노력을 진짜 해야 된다는 뜻이고, 생각으로 만드는 불안이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인데요. 자책과 비교도 굉장히 습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불안이 있으시다면 1번, 3번은 계속 같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습관적으로 자책하는 사람은 이것도 많고 이것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도 하되 자책과 비교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내가 아주 강력하게 물리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물리쳐 이거라기보다 아휴 또 왔어. 오늘 또 불안해.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존재를 대하듯이 조카나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릎 다쳐서 왔으면 어때요? 아이고 아프겠다. 약 발라줄게 하지. 바보냐? 왜 그러냐?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안 느껴야 돼. 아프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나와 연결되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안을 자책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다른 태도가 필요한데 그 태도는 외우기 쉽게 자각하고 사랑하는 이걸로 바꿔야 돼요. 자책이 아니라 자각으로, 비교가 아니라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많으면 계속 불안이 높아진다는 뜻이고요. 불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각으로 바꾸는 방법은 바로 명상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도 일단 명상. 제가 이런 결론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명상 전공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체험하고 제가 늘 삶 안에서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은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지는 답안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이제 저변을 넓혀간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씩 나의 마음은 성장할 것이고 불안도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삶이 조금씩 변하다가 어느 순간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불안의 요소는 사라지지 않았고 불안의 원인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대처법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하루 만에 바뀌진 않아도 몇 달만이라도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아차린다면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